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총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푸조 이야기인데요. 푸조가요 3008 GT 하이브리드가 유럽에서 새로운 배출가스 및 연료 효율 인증 방식인 국제 표준 시험 방식 인증을 완료를 했다고 지난 8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푸조가 따르면요 3008 GT 하이브리드 4는요 이산화 배출량이 29g으로 국제 표준 시험 방식 인증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이제 공인된 전기 모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59km라고 합니다. 푸조 3008 GT 하이브리드 4는요 지난해 파리모터스에서 공개된 차세대 4륜 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4가 적용된 모델인데요. 200마력의 1.6리터의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해가지고 합산 출력이 300마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2개의 전기 모터는요 이제 전륜의 EAT8 8단 자동 변속기와 후륜에 각각 탑재돼 4바퀴의 고르게 동력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5.9초 만에 도달한다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옵션으로 제공되는 월박스로 충전 시 약 1시간 45분 만에 완전히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4 파워트레인은요 오직 GT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하다고요.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푸조는 향후 225마력 전륜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모델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우에 현대차인데요. 사실 이걸 현대차를 국내에다 할까 해외에다 할까 하다가 해외로 한 이유가요. 일단은 해외에서 이게 알려진 거라서,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 쪽으로 넘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바로 전기차 아이오닉가 2020년형 모델이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특징인 게 주행거리가 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당전된 22C 아이오닉은요 이전 용량보다 커진 38.3kWh 배터리가 탑재해가지고요 1회 충전 거리가 271km에서 311km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 법인 최고 책임자인 토마스 슈미드 책임자는요 신형 아이오닉 EV는 1세대의 성공을 바탕으로 연결성, 주행 범위,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며 여기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용하기 쉬운 기술 등을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차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신형 아이오닉은요 에너지 밀도가 36%가 향상이 됐다고요. 타입 2 AC를 충전을 위한 7.2 킬로와트 충전기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6.6 킬로와트보다 개선된 성능으로 100 킬로와트 충전소를 이용 시 1시간 이내에 배터리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전방에 장착된 전기 모터는요 134마력 및 30.1의 토크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코 기능이 새롭게 탑재되는데 이는 이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백미러 옆에 위치한 통합 버튼에 긴급 누를 경우 긴급 서비스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랍니다. 이 해당 시스템은요 사고 시간 및 주행 방향, 충격 센서 정보 등을 자동으로 긴급 서비스 부서에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10.2인치 오디오와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할 경우 고객은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날씨, 교통, 속도 카메라, 경고, 그 다음에 주차, 대리점 및 충전소 등을 정보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요, 블루투스를 통해 두 대의 전화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단 안전 기능으로는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탑재가 됐고요. 스톱앤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형 모델이 조금 300km 이상으로 향상이 됐고요. 일단 유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로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300km로 좀 무난하게 나올지 않을까 싶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두 개는 이제 플러그가 아니라 네, 폭스바겐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폭스바겐 첫 번째 이야기는요, 폭스바겐의 브랜드 디자인 및 로고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이번 달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뉴 폭스바겐의 의미가 담은 신규 브랜드 디자인 및 로고가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순수 전기차 ID3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관계자에 따르면요,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은 약 4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외부 기관이 아닌 폭스바겐 디자인팀과 마케팅이 공동 작업으로 개발이 되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저 넓어진 디지털화되며 보다 현대적으로 변보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합니다. 또 ID3는요, 폭스바겐의 상징이었던 비틀 및 골프를 잇는 모델로 전동화 연결성 탄소 중립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브랜드 디자인과 함께 뉴 폭스바겐은요, 차량 디자인 및 고객 접촉 기업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본사 건물에 가장 먼저 적용, 그 다음에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 대해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부터 적용되면서요, 전 세계 171개 시장에 10,000개가 넘는 글로벌 전 시장 및 서비스 센터에 약 7만 개의 로고가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 합니다. 회사 측은요, 비용 최적화 및 자원 보조 접근 방식을 고려해 디자인과 로고 전환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점이라면서요, 이번 리브랜딩은 업계에서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이번 브랜드 디자인 교체는요, 2015년 가을 폭스바겐 시작된 트랜스폼 2025 플러스 전략 일환으로 폭스바겐은 이제 현재 이 모빌리티와 디지털화 전략 시행 단계니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고가 전부 다 변경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도 아까 전에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의 이제 피사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모델에서 하이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파워 업그레이드는 물론 이제 보다 큰 배터리를 탑재해 EV 모드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갖췄다고 합니다. 2020 피사트 GTE는요, 31%가 더 큰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고요. 기존 페이스리프트 모델 9.9kWh의 배터리를 13kWh의 용량으로 배터리를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모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시험 표준 방식 기준으로 56km의 주행거리를 갖췄다고 합니다. 새로 버전의 EV 모드에서는 7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기존과 비슷한데요, 최고 출력이 154마력을 내는 1.4리터의 TSI 가솔린 엔진과 113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해가지고요, 총 215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400 Nm의 제토크를 발휘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요, 앞바퀴 굴리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5가지 드라이빙 모드에서 3가지 모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순수 전기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스포티 퍼포먼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합니다.
보다 길어진 주행거리야 140km 이상의 속도에서 이제 전기 모터가 TSI 가솔린 엔진의 부스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는 목적지까지 향하는데 얼마만큼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할 것인지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 업그레이드에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9.2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어드밴스드 보이스 컨트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포함된 완전히 새로워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20 파사트입니다. 파사트 GT 모델은요, 독일에서 현재 사전 예약이 들어갔다고요. 세단과 외관형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시작 가격은요 44,795유로 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하단도로는 약 6,04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자사 최초의 4도어 순수 전기차 스포츠카인 타이칸으로 느르부르킹 로르트 슈라이페 서킷에서 처음으로 랩타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포르쉐 워크스 드라이버인 바로 라스 케른은요 20.6km에 달하는 느르부르킹 노르트 슈라이페 트랙에서 타이칸 프로토타입으로 7분 42초의 랩타임을 세웠다고 합니다. 라스 케른은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서킷에서의 주행을 통해 타이칸이 레이스 트랙에서도 적합하던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캐세런과 같은 고속 구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완벽한 핸들링과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인 아우데나 포스트에서 탁월한 가속까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포르쉐 엔지니어는요 시뮬레이션 초기 개발 단계부터요 가상 레이스 트랙에서 타이칸의 성능을 테스트하고요 또 평가할 수 있도록 느르부르킹 노르트 슈라이퍼 패에서 주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요 랩타임 기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열 관리를 통한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었다고 하는데요. 타이칸은 출시 전 최고 기온 섭씨 42도, 트랙 온도 최고 온도 섭씨 54도의 혹독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장거리 주행 성능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칸은요 차량 충전과 드라이버 교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주행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됐고요. 이제 포르쉐가 이번 달에 나오죠. 네,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니까 또 어떤 양산형 모델은 또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아프테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7년에 처음 등장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1년에 파산했는데 이제 회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무시무시한 전기차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당시 소형 배터리 팩으로 1회 충전을 100km 주행이 가능한 3륜 전기차 숫자 2 그러니까 숫자 2와 그 다음에 영어 2 그게 2죠. 2를 선보였던 아프테라는요 하이브리드카 등 다양한 모델을 발표를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전 계약금을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요. 이후에 중고 업체가 지적 재산권을 양도를 하고 회사 분할 등을 우여곡절 겪은 이제 아프테라가 8년 만에 1회 충전으로 1000마일 약 1600km를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로 사업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아프테라는요 이제 물방울 모양의 외관과 경량을 실현해 가지고요 100kWh의 배터리 팩을 탑재
해가지고 모델의 항속거리가 1000마일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아프테라의 전기차는요, 이전과 같은 3륜 구동으로 40kW에서 100kWh에 이르는 다양한 배터리 팩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테라의 전기차는요, 이제 인일 모터, 그러니까 휠 안에 모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되면서요, 무게는 60kW의 배터리 팩 기준으로 800kg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량의 촉전이며 3D 인쇄와 샌드위치 타입의 플라스틱 코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테라는 초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차보다 안전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충돌 테스트를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테라는요, 올해 말까지 세계의 포르토 타입을 공개를 목표를 하고 있어 이를 위해 25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파산했던 경력의 아프테라의 전기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대해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가능하니까요.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